힘들 내세요. 불쌍한 부위. 응? 추워요? 자, 30번, 31번인데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 작년부터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보통 모의고사의 기본 편견, 선입견에 20번 때 쉽다, 30번 때 어렵다예요. 근데 최근 총 3회분이죠. 올해 3월, 작년 11월, 작년 9월, 4회분이네요. 작년 6월까지.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20, 21, 22, 23이 어려워요. 그리고 오히려 29, 30, 31, 2가 쉬워졌습니다. 약간 밸런스 패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인 거냐면 지금 여러분은 저랑 내신형으로 공부해서 못 느꼈겠지만 모의고사에서 1에서 17번 듣기평가 이후에 18번 글의 목적, 19번 이제 감정의 변화, 너무 쉬운 유형 문제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20번 글의 주제, 내용, 요지 묻는 추론 문제 어려워졌고요. 원래 쉬운 문제인데 21번 밑줄 친 내용이 의미하는 문장 추론이죠. 얘는 그대로 거의 유지됐습니다. 어려워지지도 쉬워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22번, 23번 역시 20번과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이 세 개의 문제는 보통 24번까지도 포함이죠. 이 네 개의 문제는 보통 우리가 주제, 제목, 요지 문제라고 해서 주제유 문제라고 보통 많이 하거든요. 주제유 유형의 문제들이 난이도가 다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진술 능력을 평가하겠다라는 거고요. 얘를 난이도가 높여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디서 좀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어려웠던 29번 문법 문제 난이도를 조금 줄였고요. 30번 어휘 문제도 조금은 난이도를 줄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 2, 3, 4, 5 밑줄 그어진 단어의 수준이 쉬워지고 있어요. 원래는 제가 어떻게까지 풀라고 했었냐면 30번 문제를 풀 때 1, 2, 3, 4, 5의 단어 밑줄 그어진 거 먼저 봐라. 그래서 5개 중에 적어도 내가 2개 이상의 단어를 모른다? 그럼 찍을 생각하고 다음 거 먼저 풀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 해석을 못할지언정 1, 2, 3, 4, 5 밑줄 근 단어들은 좀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원래 가장 할 난이도가 31에서 34의 빈칸 문제인데 빈칸 문제를 31번과 32번은 요즘 어떻게 조금은 쉽게 문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3번, 34번은 여전히 좀 어렵고요. 그래서 항상은 아닌데 보통 31, 2번이 2점, 33, 4번이 3점으로 나오는 경향성이 조금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35번부터 40번까지는 난이도 변동 없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에서의 루틴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영어 모의고사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내신이랑 달리 시간 관리예요.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내신은 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지만 둘 다 점수를 잘 받아야. 근데 내신 점수 잘 받는 법과 모의고사 점수 잘 받는 법은 다릅니다. 이 점은 뭐 교육생도 충분히 주제시켜 줄 거고 알려줄 테니까 빠뜨리는 거 없이 교과 친구들 잘 들어주시고요. 지상과 친구들은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을 왜 했느냐? 30번이라고 해서 쫄지 말라는 거야. 어려운 내용 없다는 거예요. 시작할게요. 자, because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람들은 자, tend to 동사원이요. 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adapt 적응하다입니다. 적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interrupting 방해하는 것. 뭘 방해하는 것? 긍정적인 것들을 방해하는 것. 뭘 가지고? 부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 이 말만 보면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긍정적인 걸, 부정적인 거를 가지고 방해를 한대요. 즉,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엄마가 스탑을 외치는 거야. 하지 말라고. 이해됩니까? 이렇게 방해하는 것은 실제로 뭐 할 수 있대요? 증가시킬 수 있대요. 뭘요? 즐거움을요. 그래서 1번 문장 중요한 이유 핵심 문장이에요. 근데 핵심 문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과 어때요? 반대되고 있어요.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갖고 있는 선입견은 뭐예요?
재미있는 거, 좋은 게 나쁜 거에 방해당하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즐거움이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설득시켜야 돼요. 바로 뭐부터 나온다? 예시. 들어보자. 상업 광고들. 상업 광고를 예시로 썼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어해, 상업 광고들을. 그래서 상업 광고들을 제거하는 것은 should make, 만들어야 해. 뭘 만들어야 돼? 쇼들이나 다른 오락 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즐겁게 만들어야만 해. 그쵸? 우리 유튜브 프리미엄 아닌 친구들 유튜브 보다가 제일 짠나는 순간 광고 튀어나올 때예요. 그쵸? 그러면 사실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나면 유튜브가 어떻게 돼야 돼? 상식적으로는 더 재밌어져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하지만 무엇이 나오죠? 그러나 대충 예상 갑니다.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그러나 the opposite, 정반대가 사실이다. 정반대가 사실이라는 건 뭐야? 그런 중간중간에 삽입되는 광고 때문에 쇼들이나 다른 오락 프로그램들이 더 어떻게 된다? 재미있게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아직까지는 납득은 못하겠어. 대체 왜? 이유 나오겠죠? 자, 쇼들은 실질적으로 더 즐겁다. 언제요? 주어가 동사할 때요. 쇼들이 자 breakup 하면은 끊다예요. breakup 끊다. 근데 지금 BPP 무슨 태로 나와 있네요? 수동태로 나와 있으니까 끊길 때가 되겠네요. 자, 뭐에 의해서 끊길 때요? 짜증나는 상업 광고들에 의해서 끊길 때 실제로 더 즐거워진다는 거야. 지금 계속 같은 말 반복하고 있어요. 이해됐죠? 지금 4번과 5번은 거의 같은 말인 겁니다. 자, 이제 이유를 설명하네요. Because, 왜냐하면 이러한 덜 즐거운 순간들은 뭐 하기 때문이에요? 끊어내기 때문이에요. 뭘? 적응을. 뭐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에 대한. 뭐에? 그 쇼이. 형님, 내가 쇼를 한참 재밌게 보고 있어. 근데 중간에 상업 광고가 딱 나와. 그러면 짜증나긴 하지만 그 상업 광고가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뭘 못하게 한다고요? 적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think about eating chocolate chips.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있어? 그러면 이 예시로 반드시 이해해 라고 되게 친절하게 몇 번째 예시? 두 번째 예시를 던져줍니다. 자, 뭐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초콜릿 칩을 먹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The first chip, 첫 번째 칩은 어떻다? 맛있다. 즉, 달콤하고 녹아 네 입에서. 됐나요? 달콤하고 네 입에서 녹는 아주 goodness, 좋은 맛이야. 맛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개념 무슨 개념이에요? 긍정적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칩 또한 pretty. 여기서 pretty는 예쁜이라는 형용사가 아니라 형용사 굿을 꾸며주는 꽤라는 부사로 쓰였죠. 꽤. 보통 뭐로 많이 쓰일 수 있냐? quite로 많이 쓰이죠. 두 번째 칩도 꽤 어떻다? 맛있다. 그쵸? 자, but 그러나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또는 열 번째 칩쯤에 in a row, 연달아서. in a row가 한 줄로기 때문에 연달아라는 뜻이 있어요. 연달아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 칩쯤에는 그 맛있음은 노런 거 포인트죠. 노런 거 자체가 나타내는 게 뭐? 부정.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예요. 그 맛있음은 더 이상 기쁘다, 기쁘지 않다. 기쁘지 않다라는 거야. 왜 기쁘지 않아?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적응하기 때문에. 즉 중간에 끊어주는 개념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그 재밌는 거에 뭐 해버린다? 적응해버리기 때문에 그 즐거운 게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체육 시간을 즐거워하는 이유,
체육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열심히 놀아. 남학생들은 뭐 뛰놀기도 하고 안 뛰노는 애들은 그늘에 앉아서 핸드폰을 하기도 하고 꽤나 자유로운 시간을 줘요. 근데 그 자유로운 시간이 50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5,000분을 그래야 된다면 5,000분을 축구하고 5,000분을 농구하고 5,000분을 그늘 아래서 핸드폰만 해야 돼. 과연 재밌을까?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즉 우리가 어떤 재미있는 요소가 계속 재미있게 남아있으려면 우리가 거기에 뭘 하면 안 돼? 적응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적응을 하지 못하게 해주는 걸로 예시가 나오는 두 가지가 뭐다? 상업 광고랑 그리고 초콜릿 칩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을 계속 느끼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말자? 적응하지 말자. 그래서 놀랍게도 이 지문에서는 이 적응이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 된다? 부정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자, interspersing. 제가 밑에 나오죠? 흩뿌리다라는 뜻입니다. 흩뿌리는 것. 뭘 흩뿌리는 것? 긍정적인 경험들을. 뭘 가지고? 덜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자, 뭐부터 해서 하면 돼요? 그러나 긍정적인 경험들을 덜 긍정적인 경험들로 흩뿌리는 것은 뭐 할 수 있대요? 늦출 수 있대요. 뭘 느리게 할 수 있대요? 적응을. 그래서 놀랍게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덜 긍정적인 경험들 위에 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덜 긍정적인 경험들 덜 즐거운 순간들 그리고 그 위에는 짜증나게 하는 상업 광고들 그리고 그리고 상업 광고들 그리고 네거티브 원스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제가 녹색 형광펜으로 친 내용들 있죠. 네거티브 원스, commercials, them 그리고 annoying commercials, less enjoyable moments, less positive ones 전부 다 똑같은 애들이야. 왜 똑같은 애들이야? 뭘 막아주는 애들이야? 적응을 막아주는 애들이야. 다른 말로 제진수라면 즐거움을 줄여주는 애들이야? 증가시켜주는 애들이야? 증가시켜주는 애들이라는 거야. 이 개념을 가지고 내용의 문제 같은 거 제진수를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자, 이어갑니다. Eating a Brussels. 자, 브루셀이 뭐냐? 브루셀 끝이 아니라 브루셀 스프라우트. 이게 방울 양배추래요. 이름부터 더럽게 맛없어 보인다. 그쵸? 자, 먹는 것. 뭘 먹는 것? 방울 양배추를. Between, 사이에. 뭐 사이에? 초콜릿 칩들 사이에. 또는 뭐 하는 것? 보는 것. 뭘? 상업 광고들. 뭐 사이에? TV쇼들의 부분들 사이에. 그래서 지금 주어는 두 개죠. 동명사 주어 하나, 동명사 주어 하나. 근데 둘 다 셀 수 없는 동명사이기 때문에 메인 동사는 무슨 수취급? 단수 취급 disrupts.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죠? disrupt. 그리고 지금 각각의 주어는 둘 다 뒤에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목적어 나와 있고요. 목적어 나와 있고요. between 명사 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초콜릿 칩들 사이에 방울 양배추를 먹는 것, TV쇼들의 부분들 사이에 상업 광고를 보는 것은 disrupt 방해한다. 뭘 방해한다? 그 과정, 자 핵심. 이 그 과정 다른 단어로 바꿔라. 뭐다? 종민아 뭐지? 그 과정? 그 과정을 방해한대. 뭘 방해하는 거야? 그렇지. adaptation. 적응을 방해하는 거야, 적응을.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라면 내가 이제 대신 너희들이 이제 고2 짬밥쯤 됐으면 사실 글을 읽으면서 뭐 하면서 읽어야 되냐면 어디서 시험 문제를 낼까를 생각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냥 읽고 해석이 아니라 내가 선생님이라면 이 지문에서 뭘 문제로 낼까라는 것을 역으로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내가 선생님이라면 이 프로세스 그거
적응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나는 이거를 뭘로 만들어? 빈칸 A로 만들 거야. 그리고 빈칸 A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할 때 더 프로세스를 아예 안 집어넣는 거지. 그럼 단순히 암기만 애들은 절대 맞출 수 있어 없어? 못 맞추는 거야. 이해해야 맞추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정답이 되는 건 어댑테이션 몇 번인지 모르겠죠. 그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보통 내신 문제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자, 14번 갑니다. 마지막 문장이에요. 자, 마지막 문장. The less positive moment makes the following positive one new again and thus more enjoyable. 수미상관. 어떻게 수미상관? 맨 앞에 있는 문장이랑 똑같은 내용. 1번 문장과 맨 마지막 14번 문장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비교해 보세요. 완벽히 똑같은 내용. 우리 국어적 표현으로 글의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건 무슨 구조?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죠. 영어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덜 긍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요. 다음에 오는 긍정적인 순간은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만들어요. 따라서 더 즐겁게 만들어요. 됐죠? 공문서까지.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31번 짧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질문 다 기억은 나요? 올라프에서 했던 거 기억은 나? 풀어봤던 거? 맨 앞에 것만 기억났어? 시간 이름이 상엽이었나요? 상엽이 맞나요? 상엽이 기억나요? 연락을 거의 안 했어가지고 올라프를 안 했었다고? 올라프 문제 풀고 몇 개씩 해설해 주시지 않았었어요? 늦게 들어가가지고 아, 학류가 뉴비구나. 혹시 친구 이름이 뭐였죠? 주혁이는 혹시 기억나요, 친구들? 뉴비? 뉴비는 아닌데 이 어. 부분을 전에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에 했었어가지고 나 안 푸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모의고사 작년 것들이라서 아마 올라프 수업을 열심히 올라프 때 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첨삭이 이루어지잖아요. 선생님이 몇 문제 골라서 해주시잖아요. 올라프 문제 풀면서 반드시 풀어봤던 기억들이 나야 될 텐데. 자, 일단 봅니다. 자, 31번이에요. 우리는 correct 모읍니다. 자, 혹시 본인 취미가 뭐 모으는 거다, 수집하는 거다라는 사람 있나요? 참고로 우리 와이프 찐 오타쿠 피규어 수집. 뭐 있어요? 주술회전이랑 앙스타랑 그리고 요새는 닌자보이 란타로라고 일본에서 30년도에 낸 애니거든요. 뭘 봐? 네, 오늘 극장판 개 재밌어요. 저 오늘 극장판 보고 진짜 쪽팔린데 7세 이용가거든요. 7세 이용가 애니 극장판 보면서 개같이 울었어요. 진짜 슬퍼. 정말 웰메이드입니다. 그냥 정말 진짜 후회 안 하고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택시를 안 타요. 택시비 아까워. 택시 안 타고 굿즈를 산다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굿즈 뭐가 하죠 여기? 되게 격하게 끄덕이는 것 같으니까 뭔가 야구. 야구? 네, 야구 선수 유니폼? 유니폼 말고 스티커? 아 요새 그 빵! 아이니도 저번에 그래서 스티커 모은다고 갑자기 나한테 빵 먹을래요?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아이가 고마워하고 빵을 받았는데 뜯어져 있어. 스티커만. 스티커만 빼고 빵을 이제 나한테 던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마다 다 각자의 취미나 이런 게 있을 텐데 뭔가를 수집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 수집하는 거에서 재미를 느낄 때 보통 언제 큰 재미를 느껴요? 흔한 거를 구할 때, 한정판을 구할 때. 한정판을 구할 때 더 우리는 큰 즐거움을 느껴요. 왜 그럴까? 왜 한정판이라고 하면 값이 더 뛰고 왜 한정판이라고 하면 우리가 더 목을 맬까? 희소성이 있어. 그 희소성이라는 게 뭐야? 이용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우리 인간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질 수 있을 때는 큰 매력을 못 느껴. 근데 내가 선택하거나 가지는 거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불가능해지면 그때는 갖고 싶어. 나라는 사람도 얼마나 웃긴 인간이냐면 너네 티코라는 차 아니? 티코? 진짜 박스 차인데 내가 그림을 더럽게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생긴 약간 대충 모닝 비슷하게 생긴데 모닝보다도 크기가 거의 모닝의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뒤지게 다른 차야. 아마 궁금한 친구들은 네이버나 유튜브에 티코라고 검색하면 아마 아이스크림 먹는 아이스크림도 나오겠지만 되게 조그만 차들이 나올 거예요. 대우에서 만든 차였는데 쉽게 말해서 티코라는 차는 지금 여기서 남정네들 4명만 있어도 차를 들 수 있는 정도로 가볍고 작은 차예요.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 그 티코가 되게 많았겠죠. 그래서 그 티코라는 차가 매력적이었을까? 아니야, 줘도 안 돼. 아유 뭐야, 너네 엄마 차 티코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야당역 앞에서 굴러가는 티코를 봤어요. 진짜 그 티코 그대로야. 근데 예쁘게 색칠했더라고. 개 예뻐 보였어요. 내 어린 시절에 줘도 안 갖는 차였는데 지금은 티코가 없죠. 근데 그 티코가 굴러가니까 너무너무 예뻐 보이더라고. 그래서 가격을 검색해 보니까 원래 그 옛날에 팔릴 때보다도 훨씬 더 비싸진 그런 상황이더라고. 이제 부품도 없고 하니까 1,400만 원. 이 조그만 그냥 새 차 그냥 경차로 따지면은 레이나 캐스퍼를 살 수 있는 돈. 근데 이 사람은 아무튼 지금 이 얘기를 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글의 내용을 다 스포해 드린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모은다. 그 모으는 이유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가질 수 없을 때 더 큰 매력을 느낀다. 이해됐죠? 너희들 집중력이 이제 거의 막 빠질 거라서 제가 아예 주제부터 던지고 시작하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모아요. 우표들과 그리고 동전들 그리고 빈티지 카드를요. Even when, 심지어 when 뭐뭐 할 때조차도,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그것들이 no라고 하는 건 이제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serve하면 제공하다는데 no가 되니까 제공한다 안 한다? 제공하지 않을 때조차도예요. 실질적인 목적을 제공하지 않을 때조차도 우표와 긍정과 빈티지 카드를 모은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우체국은 받지 않아요. 오래된 우표를. 은행들은 받지 않아요. 옛날 동전들을. 그리고 오래된 차들은 더 이상, 자, 노런 거 아까도 나왔죠.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부정입니다. 근데 그 부정이 뭐랑 연결돼 있어요? BPP 무슨 태? 수동태로 연결돼 있어요. 오래된 차들은 더 이상 허락된다, 허락받지 못한다. 허락받지 못한다. 어디에서? 도로에. 이건 기억이 나요. 기억나요? 그래서 티코도 그럼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을 싹 바꾼 거야. 외형만 티코고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 생각에는 다 DIY로 만든 거 같아. 그게 아니고는 사실 굴러다닐 수가 없거든. 자, this is all side issues. 자, 이러한 것들 모두 뭐래요? side issue. side라는 건 뭐예요? 중심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거야. 즉 부차적이냐는 뜻입니다. 부차적인 이슈들이다.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안 받아주고 은행에서 안 받아주고 더 이상 굴러가지 못한다.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쓰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됐죠?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이슈들이다. 즉, attraction, 매력은 뭐다? that 이하라는 것이다 해서 3번 문장의 핵심인 거예요. 매력은 뭐다? 그것들이 in short supply. 무슨 뜻? 단종되다라는 뜻이에요. 단종 상태. 이해됐나요? 짧은 공급에 있다라는 건 더 이상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야. 그것들이 단종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in short supply, 단종됐다라는 거는 더 이상 이용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디에 나와 있는 거 재진술된 거야? serve no. in short supply. 같은 뜻인 거지. 영어 지문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걸 찾아야 돼요. 다른 단어로 쓰여도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애들을 계속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글의 순서를 물어보든 문장 삽입을 물어보든 재진술을 물어보든 헷갈리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자, in one study 한 연구에서 학생들은 BPP 수동태니까 요청한 게 아니라 요청 받았어. 뭐 하도록 요청 받았어?
to arrange 배열하도록 요청받았어. 뭘 배열하도록? 10개의 포스터들을 in order 순서대로. 뭐의 순서대로? 매력의 순서대로. 즉 포스터 10장을 매력적인 거 1등부터 10등까지 쭉 나열하도록 요청받은 거야. 이해됐어요? 자, 대시 들어갔죠? 부가 설명입니다. with 함께, 뭐와 함께? 동의와 함께. 어떤 동의? 이후에, 뭐 이후에? 자, 여기서 말하는 건 afterward는 그 이후가 되는데 뭐 이후를 말하는 거야? 10개를 나열한 이후가 되는 거야. 10개를 나열한 이후에 그들이 뭐 할 수 있다라는 약속?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 뭘? 한 개의 포스터를. 뭐로써? 보상으로써. 뭐에 대한 보상? 그들의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써. 즉 이게 뭔 말이야? 야야야 봐봐. 포스터 10개 예쁜 순서들을 1등부터 10장 깔아봐. 그 중에 너가 원하는 거 하나 가져가게 해줄게. 참가해주면. 그럼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디에 둔 포스터를 가져갈까? 몇 등? 당연히 1등에 둔 걸 가져갈 거라는 거야. 이해했죠 여기까지? 아 좋은 질문 했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잘했어요. 이건 칭찬한 겁니다. 자, 이 ask라는 동사의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ask나 allow나 tell. 자, 대표적으로 요 세 개만 쓸 건데 이 동사들은 목적격 보어절에 must는 투부정사 쓰는 동사들이에요. 제가 이전 시간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름이 각각 다르다고. 일반 동사로 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TV 동사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쓰는데 동사 이름은 중요하잖아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무슨 태예요? 수동태죠. 수동태라는 거는 누구 자료로 가는 걸로 시작? 목적어가 주어 자료로 가는 걸로 시작. 그 다음에 이 동사들은 뭐가 돼요? BPP가 되죠. 그럼 그 뒤에 뭐가 그대로 떨어진다? 목적격 보어인 투부정사가 그대로 떨어진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ask, allow, tell 이런 동사들의 수동태 뒤에는 바로 투부정사, 목적격 보어가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해했을까요? 사형식인데 갑자기 사형식 아니 5형식의 수동태인 거예요. 5형식의 수동태. 그리고 몇 형식의 수동태든 여러분들은 수동태는 무조건 몇 형식으로 기억하면 돼요? 그냥 수동태는 무조건 1형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수동태는 무조건 1형식 완벽한 문장이다. 이해했죠? 자,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5 minutes later. 자, 5분 후에 그들은 자, 말하다의 수동태입니다. 말하는 거의 수동이 뭐야? 듣다야. 그들은 were told. 들었어. 뭘 들었어? that 이하라는 걸 들었어. 뭘 들었대요? 포스터. 몇 번째에 있는 포스터? 세 번째로 높은 순위의 평가에 있는 포스터. 즉 몇 등 포스터? 3등 포스터. 3등 포스터가 no longer 또 부정이죠.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들었어. 자, 내가 1등부터 10등까지 나열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1등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무슨 얘기를 들었어? 3등 포스터를 가져갈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해되니? 대충 결과가 예상되죠? 다시 배열하라고 할 때는 뭐가 1등 자료로 갈 거다? 얘가 1등 자료로 갈 거라는 거야. 보자. 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요청받았어. 뭐 해달라고? 판단해달라고. 모든 10개 from scratch 많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나서 그들은 요청받았어. 판단해달라고 10개의 정보를 다시 처음부터. 자, 그 포스터, 어떤 포스터? That was no longer available.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았던 포스터. 즉 몇 번째 포스터를 말하는 거야? 세 번째 포스터. that 뒤에 주어 없는 당연히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리고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는 당연히 생략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은 포스터는 갑자기 어떻게 됐대요? classified, BPP 수동태죠? 분류되었대요. 뭐로 분류되었대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분류됐대요. 가장 아름답다 지금 몇 등? 1등. 1등으로 분류되었대요. 심리학에서 이 현상은 불린다. 뭐라고?
reactance라고 불린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콜이라는 동사는 주로 목적어로도 명사, 목적격 보어로도 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콜 AB라고 하죠. A를 B라고 부르다. 그럼 여기서 목적어가 A니까 수동태로 바뀌면 A가 주어 자리, 콜이 be called. 그 뒤에 바로 뭐? 목적격 보어인 B가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 뒤에 명사 나왔다고 해서 목적어로 보지 말고 뭐로 본다? 목적격 보어로 본다. 이해됐죠? 이런 현상은 불린다. reactance라고 불린다. When we are deprived of, 자, deprive가 원형인데 무슨 뜻? 빼앗다가 돼요. 근데 수동태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빼앗기다가 되겠죠. 우리가 빼앗길 때, 뭐에 대해서 빼앗길 때? 선택 사항에 대해서 빼앗길 때, 우리는 갑자기 deem it more attractive, 여겨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야? 빼앗긴 선택 사항인 거죠. 빼앗긴 선택 사항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이게 우리의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다. 나도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저는 뭔가를 모으는 취미는 별로 없어요. 뭔가 모으는 취미는 없는데 모으는 취미가 있는 사람들 보면 거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9년 바야흐로 아니다, 이 상건 2008년에 샀구나. 2008년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축구 클럽 팀은 어디였을까요? 서울. 해외 축구 다 합쳐서. 렌즈. 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박지성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2008년에 왜 요즘도 막 어디 마감 뭐 폐업하고 이러면 싸게 팔잖아요. 그래서 나이키 용품 다 싸게 판다고 했을 때 가서 2009년에 그 맨유 트레이닝복을 샀어요. 샀는데 막상 사고 안 입었어. 그냥 정말 쎄뺑인 거죠. 무려 2008년에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걸 2023년인가에 팔았어요. 팔게 된 경위도 간단해요. 난 그냥 있었고 내 친구들이 놀러 왔어. 내 친구들이 막 이제 우리 집에서 놀다가 우연치 않게 내 유니폼 봤어. 포장지도 안 듣게. 그래서 와 이거 뭐야? 어? 샀는데 안 입은 거. 야 이거 나한테 팔아 라고 하는 거야. 얼마? 정품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19살이죠 이때가. 19살 중환이가 그때 55,000원에 주고 샀어요. 비싸네. 네, 55,000원에 주고 샀고 45만 원에 팔았어. 아홉 배가 뛴 거죠. 응? 가격이. 근데 뭐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 뭐 얼마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절대적 금액 차이. 왜냐면 이렇게까지 비싸잖아요. 검색해 보면은 나올 텐데 이렇게까지 비싸지 않은데 이렇게 비싸게 판 이유는 진짜 포장도 안 든 새 거였어. 그리고 그 친구는 박지성 이전부터 내가 알고 있기로 2004년인가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좋아했고 해마다 다 가져줬어 유니폼을. 트레이닝복까지 다 갖고 있는 친구인데 요 해에 대한 제가 산 게 되게 못생겼어요. 좀 파란색이에요. 맨유 트레이닝복인데도 파란색 유니폼이거든요. 파란색 트레이닝복이라고 해야 되죠. 그건데 그거랑 자기가 2012년 게 없다고 그 두 개를 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봤다고 거금을 쾌척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받고 걔네한테 밥 사줬어요. 친구들한테 밥을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느꼈죠. 아, 구할 수 없는 것은 뭐든 갖고 있으면 깨끗한 상태로 갖고 있으면 금액이 오르는구나. 너희도 정말 모를 텐데 혹시 카드캡터체라는 만화라는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그 봉인 해제하면서 막 그 카드 내려찍으면 막 몬스터 나오고 키 쓰고 이런 거 있는데 그 카드캡터 체리의 지판이 있죠. 요술 지판 장난감. 그게 최근에 22만 원에 거래됐던데. 어렸을 때 완구로 사면 만 얼마 주고 사.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내 나이 때 사람들이 다 돈이 있잖아, 벌잖아. 그러니까 얼마가 됐든 간에 지금 구할 수 없는 그 추억의 물건들을 엄청난 돈을 주고 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 인기 있는 거 깨끗하게 가지고 있다가 20년 뒤, 30년 뒤를 한번 바라보세요. 어디다가 안 보이는데 깨끗하게 처박아 두고 그리고 30년 보내고 그 30년 뒤에 한번 가격을 보면 또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 심리학 하나 배웠잖아. 이 심리학, 그렇죠. 토닝 메카드 같은 거.
이 심리학을 이용해서 우리 현실에서 써먹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현재 9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대한 리뷰 테스트 많진 않아요. 요거 수행하도록 할게요. 얼른 다녀오세요. 몇 개로 나눠주고요.